경기도 양평의 한 여관에서 30대 후반의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건 현장은 너무나 깔끔히 정돈돼 있었고 누군가에게 목이 졸린 듯 변사자의 목 주변엔 피멍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목 졸린 흔적이 남아있는 걸로 봐선 타살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피살자가 저항한 흔적이 없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글쎄요. 아주머님이 제일 먼저 발견하셨나요? 예. 이 사람 언제 이곳에 투숙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계세요? 아주머니 방 하나 주세요. 아이고 내가 그냥 깜빡 잠이 들었네. 3만 원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아유 자. 예. 2층 208호요. 그날 같이 들어온 사람 있었습니까? 너무 늦은 시간이라 유심히 안 봐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택시 회사라. 목격자 있을지 모르니까 알아봐. 예, 그리고 저 말 사체 부검 의뢰하고. 예, 알겠습니다. 변사자는 올해 39살의 김영철 씨. 경찰은 먼저 주변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 이거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황이 없으신 줄 알지만 수사에 협조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미지야? 아저씨하고 밖에서 놀다 올래? 미지 아저씨랑 나가자. 엄마 나갔다 올게.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습니까? 그게 15일 전쯤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부터 남편과 별거 생활을 해왔거든요. 두 분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오세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어? 아이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거 하나 똑바로 정리 못해? 미안해요. 남편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매사가 다 그런 식이었죠. 통해 고객을 흡수하는 백화점도 있습니다. 셔틀버스 고객을 상당수가 저희 식품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비율은 10 내지 20%. 재밌는 이 거야? 고객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고 버스나 전철 이용권을 주는 등의 대책 마련에 바쁩니다. 인터넷 슈퍼마켓을 통해 고객을 흡수하는 백화점도 있습니다. 셔틀버스 고객의 상당수가 저희 식품을 돈 냄새밖에 안 나는데요? 아니야. 분명히 이상한 냄새가 나. 늘어난 그 씻어도 고객들을 씻어도 위해 주차장을 늘려야 하지만 계속 비용이 냄새가 난단 말이야. 나 좀 씻고 올게. 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씻고 또 씻고 정말 제가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한 달 전부터 절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오늘 이러지 마. 당신 요즘 왜 그래? 그럴 일이 좀 있어. 나 오늘 밖에 나가서 잘게. 뭐? 여보,
최근엔 다른 여자가 생겼는지 절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자는 같은 공간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어요. 함께 산 6년이란 시간이 제겐 정말 지옥 같았다고요. 지옥. 부인께서는 사건이 나던 날 새벽에 어디 계셨었나요? 절 지금 의심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수사하는데 형식상 묻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제 딸아이와 전 부산 친정에 있었어요. 정 의심 가시면 확인해 보시든가요. 아니 그렇게 승승장구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다니 아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사내 최연소 부장으로 승진하시고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회사 안에서 김영철 씨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아니 일 하나는 확실하신 분이었어요. 아마 김 부장님처럼 열심히 일했던 분은 없었을 겁니다. 아유 얼마나 철두철미하셨는데요. 실수라는 건 용납을 안 하셨습니다. 나 김 부장인데 그 일요일날 전화해서 미안해. 아 그리고 말이야 그 지난달 매출 전표 중에서 그 5월 27일자 있지? 그거 전체 액수하고 안 맞아. 뭐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초고속 승진에 최연소 부장 자리까지 앉으셨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모든 일에 철저한 사람들 주위엔 이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법인데 김영철 씨는 어땠습니까? 사실 부하 직원들하고는 그렇게 원만하게 지내시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걸 기한이라고 작성해 온 거야? 어? 당신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그 자네 그 초등학교나 제대로 나왔나? 어? 이 기한 안에 오타가 몇 자인 줄 알아? 자그마치 15자야 15자. 내가 다 쉬어봤어. 아이 저런 정신머리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나 그래? 다시 오겠습니다. 자네는 이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그 어떻게 이래가지고 우리 회사를 들어왔지? 어떻게 들어왔냐? 야! 뭐? 아이씨고 너같이 좁쌀 같은 놈이 부장되는 회사 내가 안 다니고 말해 임마. 너랑 한 번 먹은 게 임마 부끄러워. 알아? 죽는다. 나 임마 열받잖아. 나와 안 나와? 일로 안 나와? 아이 뭐 저런 녀석 나와. 열받잖아. 너 나와. 일로 안 나와? 리가 아니었었어요. 제가 말리는지 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진수란 사람 최근 소식 들은 적 있으십니까? 회사 그만두고 무슨 가게를 차렸다고 하던데 워낙 김 부장님한테 모욕을 당해서인지 저희들하고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용의선상에 떠오른 정진수. 경찰의 수사망은 그에게로 좁혀졌다. 실례하겠습니다. 정진수 씨 계십니까? 예, 전데요. 무슨 일로? 정말 왜 그러세요? 그 김영철이라는 놈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지만은 제가 죽일 생각은 안 해봤었습니다. 그럼 정진수 씨는 사건 당일 새벽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날 그 기분 전환도 할 겸 밤낚시 갔었습니다. 동행자가 있었나요? 저 원래 낚시 갈 때 혼자 갑니다. 정진수 씨, 바른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정말이에요. 예, 강력 위반 수용사입니다. 예, 곧 가겠습니다. 반장님, 이 피살자를 양평까지 태우고 간 택시기사를 찾았습니다. 그래? 실례하겠습니다. 예, 참니다. 이 사람 맞습니까? 맞아요, 이 사람. 제가 분명히 태웠습니다. 혹시 어떤 젊은 남자랑 같이 타지 않았었나요? 예. 근데 그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은지요.
그 서로 뾰루통하고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가시죠. 고개 드십시오. 더 드십시오. 그날 그 택시 탔던 청년이 이 사람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 그럼 그날 택시 탔던 청년 얼굴은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요. 이 얼굴이 좀 꺼무잡잡하고 눈이 좀 움푹 들어가고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양평까지 가는 동안 둘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거 저희 회사 명함인데요. 필요할 때 연락해 주십시오. 필요 없을 텐데. 그렇다면 피살자고 양평까지 같이 간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야? 반장님,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이 직접적인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나타났는데요. 이 의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변사자에 의해서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어요. 여기 약물 분석표입니다. 시장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까지 나왔다가 가스 밸브는 잠궜는지 문은 제대로 잠궜는지 통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뛰어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제 몸에 온통 세균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씻고 또 씻고 이런 내 자신이 너무나 싫어요, 선생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보기엔 지금 강박 증세가 있으신 거예요. 대부분 주부들이 성격 탓으로 돌리기 쉽지만 사실 정신과 치료가 좀 필요해요. 네. 다음 주부터 저와 함께 인지행동 치료를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참, 그 방금 나간 환자는 어떤 환자예요? 심한 강박증이 있는 환자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어떤 생각이나 충동이 자꾸 떠올라서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일정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좀 한가하신가 봐요? 실은 유 선생님한테 뭐 도움 좀 받을까 해서 왔습니다. 저 이번에 제가 맡은 사건 피살자 위에서 이런 약품들이 대거 검출됐대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로민과 아미트립틸린이라 이건 정신과에서 많이 쓰이는 항우울제예요. 피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여기까지 오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혹시 남편께서 저
정신과 진료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없었는데요. 부탁하신 거 여기 있어요. 근데 의료보험증을 보니까 남편이 최근 한 달 동안 병원을 많이 다녔더라고요. 김영철 씨가 이 병원을 언제 다녀왔습니까? 한 달 전쯤인가 자기가 에이즈에 걸린 것 같다면서 검사를 받으러 왔었어요. 에이즈 검사요? 네. 근데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김영철 씨,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에이즈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 예? 아직 그럴 리가 없어요. 저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습니다. 저는요 분명히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아, 선생님,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아니,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 왜 자꾸 에이즈에 걸렸다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제가 얼마 전 회식 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시자고 정말 죽인다. 나는 날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얼마나 좋게요. 자, 우리 부장님 오늘 승진을 축하하면서 거국적으로 앉아주겠다고. 건배! 자기야, 우리 나오샤. 처음 보는 인간들이랑 추하게 노는 인간들이 정말 꼴 보기 싫었습니다. 오빠, 제 술 한 잔 받으세요. 아니, 이 아가씨가 자기가 마시던 잔을 왜 날 줘? 아, 난 잘 안 돌려. 그래도 오빠, 오늘이 오빠 주인공인데 오빠가 받으셔야죠. 한 잔 받으세요. 아니, 손 치우지 못해? 어머. 부장님, 저잘좀 보시는지까. 부장님,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기분 전환을 왜 그러세요? 자, 세 잔으로 한 잔. 그런데 그날은 그런 인간들하고 못 어울리는 제 자신이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과음을 했던 것 같은데. 옷걸이 이게 뭐야? 어디서 놀다 온 거야? 엄마가 흙속에 병균이 많다고 했어 안 했어? 깨끗하게 놀려고 했지? 빨리 가! 정말 이게 다 병균이야, 알아?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들어봐!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날 밤 에이즈 병균이 내 몸 안에 퍼진 게 분명합니다. 그 전까지 집사회에 다른 여자한테 눈길 한 번 안 줬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런 일을 당했다면서 자기가 에이즈에 걸린 게 틀림없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여기 김영철 씨 치료 받으신 적 있죠? 저희 병원에서 그분 확인 결과 김영철은 죽기 한 달 전부터 무려 6차례에 걸쳐 에이즈 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요즘 들어 그분처럼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실제로는 에이즈에 감염되지도 않았으면서요. 그럼 뭐 일종의 건강염려증 같은 건가요? 건강염려증이라기보다는 강박증에 더 가깝죠. 건강염려증은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다는 그런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강박증은 아무런 신체적 증상 없이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다고 계속 집착하는 병이죠. 강박증 환자가 누군가에게 살해됐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당신과 미지를 멀리했던 이유는 몹쓸 병에 걸렸기 때문이었어.
당신과 미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날 원망하지 말았으면 해요. 사랑했어요. 그리고 먼저 가서 미안해요. 이제 나와 함께 죽을 사람을 찾았어요. 함께 죽을 사람? 조영사, 사이버 수사대 연락해봐.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이 죽기 전 아내에게 보낸 이메일을 단서로 경찰은 김영철과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을 했던 상대의 IP 주소를 추적해 나갔다. 그리고 김영철이 죽기 전날까지 접속했었던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용의자 송준규를 찾아낼 수 있었다. 야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있습니다. 왜 그런 짓 했어요? 죽고 싶다고 해서 도와준 것뿐인데 왜들 그래요? 김영철 씨하고는 어떻게 만났어요? 참 우연한 기회였죠. 채팅에서 그렇게 저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아저씨도 저처럼 사는 게 괴로운 것 같았어요. 에이즈로 곧 죽을 목숨이요. 이제 괴로워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젠 편히 쉬고 싶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김영철과 알게 된 송준규. 그 역시 심한 강박 증세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열차 도착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영철 아저씨 맞으시죠? 송준규는 자신의 한 달치 정신과 치료약을 가지고 김영철의 마지막 여행에 동행했던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약을 먹이고 나서 김영철 씨를 어떻게 한 거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도록 아저씨의 목을 졸랐어요. 심한 강박증과 정신질환으로 사이버 중독에까지 빠져들었던 송준규는 결국 자살 방조 및 살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한 평범한 집안의 가장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든 강박증. 그것은 김영철의 뇌리에 뿌리 깊게 새겨진 어린 시절의 억눌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앞으로 잘할 거지? 95점은 빵점하고 똑같은 거야. 알았어? 이게 뭐야? 95점이 뭐냐고? 잘할 거야? 안 할 거야? 엄마만 왜? 강박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길 수 있지만 어려서부터 완벽주의를 강요받거나 지나친 청결주의 또는 완벽하게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받았던 아이들 중에서 커서 강박증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강박증 환자의 한 25%가 우울증을 동반하게 되는데 김영철 씨는 그런 우울증까지 겹쳐져서 자살을 결심했을 거예요. 강박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첫째, 손을 너무 자주 씻거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행동을 늘 되풀이한다. 둘째,
현관문이나 부엌의 가스밸브를 잠궜는지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심한 불안감을 느낀다. 셋째, 주변 사물을 정리정돈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물건이 가지런히 놓여있지 않으면 다른 일을 진행할 수가 없다. 넷째, 모든 일에 완벽을 기해야만 한다. 무엇이든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최근 들어 강박증 환자는 크게 늘고 있다. 특종 사건 파일 취재팀은 강박증 치료를 위한 모임 현장을 찾았다. 한 달에 한 번 갖는 이 모임에는 강박증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들도 참여하고 있다. 가족들이 강박증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때만이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임에서는 환자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강박증세와 강박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환자들이 강박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한다. 나도 알던 건데 뭐 이게 뭐 별거니 하시겠지만 실제로 자꾸만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이건 내 책임 아니에요. 일어날 가능성 1000억분의 1이에요. 1000억분의 1도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래요. 불편한 거 느끼죠. 공부하다가도 볼펜 찌끄러기 같은 거 묻으면은 손을 써야 되고 손 씻으러 갈 때도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 책임. 이렇게 강박 행동을 하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강박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다. 스스로를 반복의 굴레에 갇히게 만드는 강박증. 강박증에서 벗어나려는 본인의 강한 의지와 가족들의 도움이 있을 때 그 치유가 가능할 것이다. 씻어야 돼, 씻어야만 돼. 자꾸 하니까 반복하지만 이거 오염될 이유가 없잖아. 내가 한번 이거 만졌다고 꼭 씻어야 될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면 씻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행동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강박적인 사고나 행동과 관련돼서 생각이 바뀌니까 그런 증상들이 소거되더라.